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몸이 막 너무 개운해지고 머리 아픈 것도 싹 낫고, 아 이거 또 봐야 되나?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 감독입니다. 오늘 볼까 말까 작품은 12월 11일 국내 극장 개봉한 서브스턴스입니다. 볼까 말까는 스포 없는 후기 영상으로 극장에서 볼까 말까 추천 혹은 비추천으로 진행하는 리뷰 컨텐츠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핫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들었다는 문제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알게 된 약물 서브스턴스. 그 약물을 투여하면 자신의 완벽한 버전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 결국 서브스턴스를 투여하게 되고 수라는 아름다운 자신이 태어나 세상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칙이 있는 약물 투여 방식을 어기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해지는데요. 과연 엘리자베스와 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볼까 말까 2017년에 개봉한 리벤지를 연출했던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랑과 영혼으로 익히 알려진 배우 데미 무어와 요새 핫하디 핫한 마가렛 퀄리가 각자 엘리자베스와 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경력이 있는 게 2024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2023년 각본상을 받은 작품으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 있는데요. 네, 칸 영화제 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영화를 기다리긴 했는데 정말 아쉽게 보았던 기기괴계의 성형수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비슷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1시간 반 정도일 거라 예상했던 런닝타임은 알고 보니 2시간 20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바디호러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어줍잖은 바디호러물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큰 기대는 참고 관람을 했습니다. 참고로 바디호러물이란 것은 공포영화 하위 장르로서 신체의 극단적인 변형과 훼손을 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전달하는 게 바디호러 장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바디호러 영화로는 카펜터스의 싱, 크로넨버그의 플라이, 최근 작품으로는 줄리아 디쿠르 감독의 티탄 이렇게 있겠네요. 참고로 전 바디호러물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잔인한 거는 정말 못 보는데 바디호러는 좀 터무니없는 설정과 표현에서 오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바디호러물이 소우나 호스텔 같은 여타 슬래셔 고어물이랑 다른 점이 앞서 말한 이런 슬래셔 고어 장르물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신박하게 죽일까, 어떻게 끔찍하게 죽일까가 목적이라면 바디호러는 인물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깊게 이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겪게 함으로써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줄까가 목적입니다. 어쨌든 둘 다 잔인하긴 하죠. 잔인함의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 호러물의 잔인함을 더 선호한다. 아무튼 몇 가지 걱정을 안고 그리고 좀 몸 상태가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관람을 시작했는데요. 2시간 20분 동안 어쩌지? 정말 재밌어야 될 텐데. 그렇게 관람한 서브스턴스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몸이 막 너무 개운해지고 머리 아픈 것도 싹 낫고, 이거 또 봐야 되나? 일단 가장 단순하게 바디 호러물이란 장르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로 먼저 나눠야 할 듯 합니다. 잔인한 거 못 보고 싫어한다 하면 이 영화는 사실 관람에 매우 큰 장애물이 있는 영화입니다. 혹여나 아무런 정보 없이 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는 사실 바디 호러물이다 라고 딱 하고 등장하는 장면은 없거든요. 예고편만 보면 약간 할리우드 가십에 관한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그런 영화? 하지만 바디 호러물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합니다. 요새 몇몇 바디 호러물을 가장한 영화가 간간히 나왔는데 예전에 그 더 싱 리메이크 작품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다량으로 활용한 바디 호러는 어쩐지 그 그로테스크함이 덜 강조되는 느낌이라서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수공예로 직접
분장으로 그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치, 이게 바디오로지. 스토리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감독은 복잡하고 어려운 스토리 하나 없이 관객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전작 리벤지도 정말 단순한 플롯, 치밀하지 못한 개연성들이 있었지만 뚝심 있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표현했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해요. 어떤 인물들의 선택,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직관적이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한 스토리 때문에 영화가 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화의 몰입이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런 의문이 들 게 없으니까. 그저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마지막 20분 전까지는 조금은 아쉬운 편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기괴했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뭐랄까요,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장면 연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조금 반복적이고 과한 느낌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물이 음식을 먹는 장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더 더럽게 과장돼서 보여주고, 근데 후반 20분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막 멱살을 잡고 달려가는데 정신이 아득해지고 입떡 벌어지면서 와, 그치 이거지 하면서 속으로 박수치면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거의 고급스러운 B급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B급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남자들은 전부 다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에 노골적으로 미쳐있고,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수 모두 아름다움과 자신의 삶을 위해 미쳐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거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물이 입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담아내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엄청난 광각 렌즈로 인물들을 기괴하고 부담스럽게 표현을 해냈고, 그리고 또 강렬한 사운드, 세트 디자인으로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캐릭터들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센스 있게 표현해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중간중간에 아주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렴해 보이는 연출들을 섞어서 산티와 럭셔리를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질적인 연출 방식 덕분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보는 내내 낄낄거리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 웃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육성으로 빵 터졌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엘리자베스의 젊은 버전 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약물 사용 규칙을 여러 번 어긴 터라 본인의 몸에 이상한 반응들이 생겨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수를 고용한 추잡스러운 사장이 대주주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복도에서 수에게 이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찌저찌 인사를 잘 하고 사장 옆에 둘러싸인 한 10명 정도 되는 정말 변태 같은 표정을 찍은 백인 할아버지들이 수랑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할아버지들이 다 약간 이러면서 사라지거든요. 발 이렇게 총깡총깡 뛰면서 사라지는데, 이 수는 지금 정말 난감한 상황이고 그 직전 장면만 해도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발랄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바로 보여지니까 거기서는 저항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상황은 전혀 웃길 상황이 아닌데 과장되게 웃기게 만들어서 와, 이거 진짜 병맛이다. 근데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수위를 얘기해보자면 일단 전라 노출은 기본이고, 저는 조금 그런 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중년 여성 몸의 처진 몸과 탄탄한 젊은 여자의 탄력 있는 몸을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오래오래 대비시켜요. 수의 몸을 담아내는 방식 자체가 조금 저질스러워요. 이게 약간 여성 감독이어서 가능한 연출 방식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여자들한테 미친 변태, 이런 설정과 연출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관람할 땐 뇌를 살짝 빼고
관람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잘 즐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난감합니다. 영화 보다가 이거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잔인함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어나 슬래셔 장르의 무비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보다는 신체의 변형을 강조한 영화라서 어느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덜 잔인한데 또 어느 분에게는 오히려 더 잔인하고 역겹다라는 의견이 갈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잔인하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소우, 호스텔, 악마를 보았다를 볼 땐 눈을 가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눈을 가릴 만한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고통?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스마일 같은 공포 영화를 보면 목을 이렇게 상처를 낸다던가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끔찍하게 못 보고 그걸 더 역겹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 서브스턴스에 공감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약물 사용법의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되면 점점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변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의 설정인데 주인공이 결국은 계속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규칙을 어기게 되고 결국 변형이 일어나면서 정말 멀쩡했던 가지런한 이빨이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멀쩡한 손톱을 이렇게 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는 저도 이러면서 봤어요. 나머지는 정말 바디 호러물의 규칙답게 말이 안 되는 잔인함이라, 그 크로넨버그의 플라이에서 사람이 점차 이제 파리 괴물로 변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잔인하긴 하죠. 지금 조금 영화의 장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고요. 그리고 사실 후반 20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고 가더라도 정신이 아득해지고 내가 지금 뭘 보는 걸까, 자극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관에서 확인하세요. 볼까 말까. 각본상을 받을만 했는지는 조금 솔직히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2시간 20분이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진행 속도감이 아주 좋았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디호러 영화답게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는 나름의 철학적 질문도 영화를 보는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이 인물이 계속해서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이 여자의 잘못일까? 아니면은 혹시 세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미 무어의 우아한 이미지가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 처참히 망가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2025년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올랐던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위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쾌한 설정 때문에 분명한 진입장벽이 있겠지만 그 진입장벽이 없으시거나 혹여나 한번 궁금한데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재밌게 봐서 조금 편파적인 후기가 된 것 같은데 정말 간만에 재밌게 만족스럽게 본 영화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볼까 말까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볼까 말까까지 행복하세요.